예, 장기표 시사논평입니다. 며칠 전에 이 더불어민주당 이 손혜원 의원이 그 목포 지역에 있는 이 근대 역사 이 문화 공간에 말하면 이 20여 건의 그 집과 또 이 토지를 이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부동산 투기를 했거나 또는 이해 충돌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거나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아니고 이 사건은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 즉 청와대, 대통령 또는 대통령 부인이 관여해가지고 이 근대 역사 문화공간으로 지정되게 한 거, 이게 문제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만 하더라도 손혜원 의원이 얼마나 이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지 또 그럴만 그건 내가 잘 몰라도 이 사안 자체를 딱 보면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이렇게 진행되는 상황을 보면요, 이건 거의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겁니다. 요 며칠 전에 이 바른미래당의 이태규 의원이 국가보훈처에 요청을 해가지고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랬다는 겁니다. 손혜원 의원의 부친이 지난날 이 공산주의 활동에 전력이 있어서 무려 6차례에 걸쳐서 독립유공자로 지정이 못됐다가 만약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말하자면 이 공산주의 전력이 좀 있다 하더라도 북한 북한 정권의 수립에 특별히 기여한 것이 별로 없을 때는 국가유공자로 선정한다는 그런 말하자면 국가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선정 기준이 새로 발표된 일이 있어요. 결정된 것은 언제냐 하면 작년 7월인데 작년 2월 달에 손혜원 의원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을 만나가지고 자기 아버지 만약에 서훈 문제, 즉 독립유공자로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그다 자료에 나와 있어요.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이 기준이 결정되기 전에 이미 신청을 했어요. 바로 직전에. 또 그 다음에 그 고시, 그러니까 이 국가보훈처의 새로운 기준이 발표된 다음에 또 2명이 또 누가 신청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가 발표되는데 손혜원 의원 부친 손용우 씨만 독립유공자로 결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손혜원 의원의 이 부친의 이 결정은 이게 결정되기 전에요 이미 벌써 알은 겁니다. 알은 게 아니라 즉 이렇게 앞으로 될 수 있다. 이게 딱 그 근대 문화 역사 문화 공간 지정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이미 이런 고시가 아직 새로운 기준이 발표될 거를 알은 게 아니라 되게 할 마음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피우진 국가보훈처는 어딘가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보훈처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게 이게 선정이 된 게 아니고 그 기준을 손용우 씨, 말하자면 손혜원 의원의 부친 손용우 씨가 선정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새로운 기준을 만들게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국민 여러분,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걸 밝혀야 됩니다. 이 문재인 정권은요, 자꾸만 이런 식으로 손의원한테 놀아나면요, 딱 이 박근혜 정권이 최순실 씨한테 놀아나가지고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 놓인 거하고 똑같아집니다. 이게 그런데 이 손혜원 의원은 목포 지역에 있는 한 1.5km 되는데 그 지역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되게 하는 데만 말하자면 권력을 동원한 것이 아니라 또 자기 아버지 또 독립유공자로 선정되는 데만 권력을 또 동원한 게 아니라 국립박물관에 자기 잘 아는 뭐 낮은 칠기 기술자를 뭐 또 지식시키려 하다가 뭐 안 된 것도 이 사람이요 무소불위의 권력을 여러 부문에서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느냐? 이 사람이 만약 문재인 대통령 부인하고 친하다는 이유로 또 문재인 대통령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걸 이유로 지금요 권력을 얻고 이게 지금 진짜 농단을 하고 있음이 이게 지금 판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뭐 공산주의 전력이 있는 사람을 독립유공자로 뭐 선정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이 보수 진영에서는 또 그 논란을 하는데 뭐 그거는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생각이 여러 가지 뭐 많이 있는데 그건 오늘 생략하고 이제 이 문제는 그런 문제를 논하기 전에 현재의 집권 세력이 말하자면 특정인 즉 손혜원 씨한테 지금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밝혀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데 이제 제가 또 알고 보니까 손혜원 씨는 어떻게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또는 뭐 대통령 부인을 자기의 이권과 관련해서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또는 지위를 확보하고 있느냐 그럴만 하더라고요. 옳지는 않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 손혜원 씨는 말하면 이 낮은 칠기 이 고급 장식품 아닙니까? 이걸 하다가 보니까 온갖 사람들이 말하면 돈 좀 있고 권력 좀 있는 사람들 많이 알고 있나 봐요. 많이 뭐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 사람 저 사람 많이 알고 있어요. 뭐 그것도 그 뭐 박물관 이름으로 뭐 남산에도 있고 서울역 앞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뭐 우리나라 돈 많은 사람 권력적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박물관인데 박물관은 물건을 사고 파는 데가 아니잖아요. 이름은 박물관이라 하면서 거기서 고급 그러니까 예술품이랄까 이런 것도 팔아가지고 돈 챙기고 뭐 이런 것도 많이 좀 하고 있다는데 근데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손혜원 씨가요 김종인 씨도 잘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 그래가지고 이 문재인 그때는 대표지요. 문재인 대표한테 비상대책위원장을 영입하는데 그 김종인 씨를 영입하면 좋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 손혜원 씨의 주선으로 김종인 씨를 말하자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영입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선거에서 이제 물론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의 깽판을 친 덕분에 뭐 또 덕을 본 점도 있지만 어쨌든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이 또 회생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또 이 문재인 씨가 또 후보도 되고 또 결국은 또 대통령도 되고 했으니까 손혜원 씨로서는 이 저 문재인 씨가 대통령 되는데 내가 1등 공신이다 하는 이런 말하자면 자부심을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가질 수도 있어요.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이권을 챙기는데 또는 자기 아버지 독립유공자로 그것도 또 독립유공자로만 선정돼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권력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 여러분 이걸 지금 밝혀야 됩니다. 이걸 이제 밝힐 수 있으려고 그러면은 우선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국회의 결의에 의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동원해서요 반드시 이 진상을 밝혀야 됩니다. 이것은 이 사건 자체가 부정한 사건이고 또 말하자면 권력형 부정이기 때문에 또 밝혀야 되지만 문재인 정권이 앞으로 또 비참한 상황에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이거를 밝혀야 됩니다. 박근혜 정권 보세요. 옛날에 그 초기에 뭐 누군가 정유라 아버지 그 사람 문제가 됐을 때 그때 세계일보가 막 보도했죠. 그랬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뭐라 그랬나요? 뭐 찌라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다 그냥 덮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나중에 보니까 그게 찌라시가 아니고 그게 실상이에요. 실상. 즉
최순실 씨가 그거 다 농단하고 있는 것의 전초가 드러났는데 그걸 제때 파헤쳐 가지고 제대로 조치를 못하니까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구속까지 되는 이런 이 불행한 사태. 그건 개인은 말이야 국가적으로도 이래가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런 말하면 비참한 상황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권력이 내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지금 이거 밝혀야 됩니다. 또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스스로 자기가 비참한 운명을 맞지 않으려면 이 사건을 말하자면 검찰이든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든 특별검사를 통해서든 밝히도록 하는데 그냥 뭐 협조까지는 아니지만 그걸 방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방해하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튼 이 손혜원 사건의 본질은 무슨 뭐 부동산 투기, 뭐 이해충돌 방지의 의무를 뭐 안 지켰다. 자기 아버지를 독립 말하면 국회의원의 그 지위를 이용해서 자기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만들게 했다. 이런 개인적인 차원이 아닙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이 개입한 사건이다. 그래서 지금은 이거를 밝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